제가 이쪽에 아닌가요? 제가 뭐 꽃다발 좀 가도 그냥 이거 하나씩 한 점. 아, 사물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물이 아니 저희 과정이 수석과에 예, 먼저 하시죠. 예, 저희 인천 부평이 수도권 서부의 교통 중심입니다. 이곳에 오늘 이제 개혁 보수의 아이콘인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의 김종민 위원장님 맡아주시고 또 우리 유승민 전 대표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활동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5일 우리 보수가 하나 돼서 꼭 총선 승리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 도와주시는 유승민 대표님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평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모이시는데 제가 최근에 며칠 다닌 사무실 중에는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우정위원님들 오신 것 예, 너무 고맙고 여기 남녀노소 골고루 다 계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제가 며칠 전에 정유석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시려고는 제가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너무 반갑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년 전에 제가 오면서 4년 전 선거 결과를 일일이 보면서 왔는데 26표 맞습니까? 26표를 당시 국민의당 후보 문병호 후보한테 이기셨더라고요. 그 문병호 후보는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가 돼서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출마를 했습니다만 또 4년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이번에 또 맞대결을 하시는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4년 전에 저는 무소속 후보로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4년 전 선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4년 전에 3월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우리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는다. 개헌선을 얻는다. 국회 3분의 2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20석이고 민주당이 우리가 한 석 져가지고 기호 1번을 잃어버린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를 우리가 왜 졌느냐. 그 선거가 그 당시에 민주당이 또 비례대표 선거는 국민의당이 이 두 정당이 잘해서 우리가 그 선거를 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오만 자만에 빠져가지고 180석, 170석을 얻는다 이러면서 지난 4년 전 이맘때 그때 공천 파동이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고 그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우리 당이 쪼개지고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고 그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민심에 너무 이상하게 비춰가지고 그 선거를 졌습니다. 그 4년 전 그 어려운 선거에서 정말 이곳 부평갑이 평소에도 좋을 때도 여기가 쉬운 동네가 아닌데 이 선거에서 우리 26표 차이로 정말 이기신 우리 정유석 후보님을 그때 보고 저분이 수도권에서 정말 제일 대단한 선거를 4년 전에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선거가 끝나고 6월달에 4년 전 6월달에 복당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정 의원님을 국회에서 뵌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저는 멀리서 이분을 지켜보면서 저보다가 인생은 선배이시고 또 공직생활 오래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켜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는 능력입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의원총회나 대정부 질문이나 말씀을 하시고 상임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저분은 정말 이 오랜 공직생활에서 정말 이 국가가 작동하는 이 원리, 국정 운영 이런 데 대해서 정말 꿰뚫고 계시는구나. 뭔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분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정 후보님께서는 저하고 개인적인 그런 그 접촉이 많이 없으셔서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셨을 겁니다만은 제가 사실 더 놀란 거는 우리 정유석 후보님의 정말 강직한 소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분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걸쳐서 우리 정유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 이걸 보면서 물론 사람은 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아, 이분이 정말 굉장히 강직하시고 뭔가 옳다고 믿으면 그거를 눈치 안 보고 때때로 자기한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말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 의원님하고 그런 제가 인상을 받으면서 사실 굉장히 좀 가까이서 밥도 같이 먹고 사귀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고 저는 3년 동안 당을 떠났다가 이번에 이제 결심을 하고 바깥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을 하던 우리 동지들과 함께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우리 당원들과 함께 여기 당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핑크빛 장갑을 입고 미래통합당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렵고 또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덮어버려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망쳐놓은 경제, 망쳐놓은 안보, 또 망쳐놓은 우리 헌법 가치들 정의와 공정, 평등 이런 거 자기들 전유물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다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이 선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모두가 멍멍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이제 3월 31일이고 내일이 4월 1일이고 이제 모레 4월 2일이 되면 이제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4월 15일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냐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상기하고 자기 한 표 한 표의 중요성을 너무나 저는 인식을 잘 하실 그런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부평갑에서도 우리 부평갑의 의식 높은 수준 높은 우리 주민들께서 이번 선거 자기 한 표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선택인지 충분히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후에 제일 걱정되는 게 경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가 우리가 97년, 98년에 IMF 위기 때 98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5.7%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 경제 성장이 1.7%로 푹 떨어졌습니다. 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오일 쇼크가 두 번 나는 70년대에도 79년 80년에 오일 쇼크 나고 박정희 대통령 유고 사태가 있을 때도 그때도 80년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년을 제외하고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우리가 피땀 흘려서 오늘날 이런 번영을 이루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우리 부평 국민들한테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정말 경제정책을, 아주 비상한 경제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했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근로시간 단축에, 복지에, 기업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규제에, 노동에, 이런 문제를 다 보면서 지난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정말 고집을 부리면서 했던 엉터리 경제정책을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바뀔 리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고 우리 경제도 98년에 마이너스 5.7% 성장했듯이 이제 올해, 내년에 이게 경제라는 게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될지 10%가 될지 15%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또 얼마나 오래 갈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경제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이냐, 이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께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경제위기 극복을 지난 3년 동안 믿을 수 없었던 저 문재인 세력한테 맡길 거냐, 아니면 그동안 국민들께서 이리저리 우리 보수 정당한테 못마땅한 게 있었지만 이제 다 힘을 합쳐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깨끗하고 능력 있는 그런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미래통합당한테 맡길 거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소득 기준으로 70%까지 돈을 14조 원 가까운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당장 선거 끝나면 국회 소집해가지고 2차 추경해가지고 70%까지 100만원씩 그냥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빈곤층,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또 영세한 자영업자, 또 아주 소기업에 고생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장사가 하나도 안 되고 또 작은 기업에서나마 그나마 취직을 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 다 직장을 잃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문재인 정권이 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게 보고 책임있게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분명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과 같은 나라, 독일과 같은 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하고 트럼프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느라고 그냥 1인당 1200불, 배우자 있으면 2400불, 애 있으면 500불 더 얹어가지고 무려 2600조 원의 그런 대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돈이라도, 이게 전부 세금 아니면 국채로 낸 빚인데, 같은 돈이라도 정말 필요한데 어려운데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또 불쌍한 분들이 정말 추락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제 당장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70% 100만원씩 무조건 준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경기도 도지사가 1인당 그냥 10만원씩 화끈하게 그냥 다 뿌린다. 여러분, 먹고 살 만한 분들은 이럴 때 좀 견뎌야 되고, 집에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세금 좀 더 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알뜰하게 책임감 있게 정말 쓰는 그런 거는, 그런 자세, 그런 능력은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분명히, 당신들이 낸 세금,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가지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그 빚, 국채, 이걸 발행해가지고 이 만든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오늘 정유석 후보님
분명히 공직생활 27년이 했습니다. 27년의 공직생활과 4년 전에 그렇게 어렵게 선거에서 26표 차이로 되신 그 저력을 이번 선거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코로나가 다 덮어버린 이 선거에서도 우리 정유수 후보님과 여기에 계시는 정유수 후보님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동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선거를 꼭 뚫고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전화 한 통 받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정유수 후보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뭐 언론에 기사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정유수 후보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 부평갑에도 혹시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계시거나 저를 평소에 지지하셨던 바른정당이나 새로운 보수당 당원들이 여기도 계시거나 이러면 26표 같으면 제가 26표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표라도 한 표 한 표가 선거를 해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표가 마음이 돌아오면 그게 2표 차이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 중에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마이크 잡고 우리 부평 시민들께 이런 걸 고소를 드리겠습니다. 정유수 후보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기 바라고 저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님 오셔가지고 우리 저희 부평이 이게 출퇴근 인원이 많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님 같은 개혁보수에 생각을 가지신 분이 방문해 주시면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4~5%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사태 하면서 이번 정권한테 내가 느끼는 게 이 정권 참 생색내기 정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중국의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확산이 된 거거든요. 대만은 지금 확진자가 수백 명이에요. 죽은 사람도 10명도 안 돼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는 10,000명이고 죽은 사람이 150명이 넘었는데 그랬는데 이거 사과 안 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자기들을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의사협회장이 이제 대구의 무슨 동인가? 동산동인가? 네, 동산병원에 가서 봉사하시고 오신 의료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자원봉사들 일하고 민간결의 진단키트해서 그래갖고 이 코로나를 잡아놨더니 생색은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홀대를 한다는 거예요. 현장 의료진들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대우도 안 해주면서 대외적으로만 그냥 막 자화자찬하고 칭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색내기 조건이구나. 일은 안 하고 생색은 잘 내는구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 대표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지난 3년간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고 그리고 이게 자기 돈이에요? 국민 세금 나라 돈 가지고 또 생색내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베네수엘라나 이런데 그 좌파 포퓰리즘의 그 원조 그거를 흉내내는 건데 이게 선전선동에 강하고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요. 국민들 이 사실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깨뜨려 보고 있고 4월 15일 날 분명히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해줄 거예요. 진실이 뭔가 또 그 선전선동이 뭔가 진실을 깨뜨려 보고 할 거라 믿고 오늘 그 유승민 대표님이 저희 부평 찾아주신 게 저희한테는 이제 앞으로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4월 15일 날 여기 계신 여러 동지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꼭 승리해서 우리 그 유승민 대표님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표님 모르지만은 그 김희국
예? 김일국 후보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아, 예. 그럼 옛날 같이 동네했고 그리고 또 그 국회에서 지상욱 의원하고 친하기 때문에 지상욱 의원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시죠. 그 뭐 워낙 우리 정혜수 후보님 말씀 제가 뭐 100% 동감하고 이게 이제 일부 언론과 또 이 정권의 뭐라 그럴까 이벤트 잘하고 쇼 잘하고 상식 얘기 잘하고 자기들 잘못한 거는 그냥 입 탁 닫고 모른 척하고 조금이라도 팔아먹을 거 있으면 광고 홍보 잘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보수 정당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3년 내내 그걸 하면서 코로나 사태 때도 제가 지난 1월에 설 연휴가 1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설 연휴 직후에 저희들이 청와대에 무슨 항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 7, 8명의 국회의원이 설 연휴 직후에 바로 연휴 끝난 그 다음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항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의사협회나 감염학회나 이런 데서는 중국에서 오는 거 이거 입국 차단해야 된다. 그냥 우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오는 거 입국 차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그때부터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입국 차단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제3국인이든 입국 차단하라 그러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주눅이 든다 그럴까?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중국에서 오는 사람 이거 출입국 통제 철저히 하자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하면 아니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중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냐고 난리 칠 때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하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문은 다 열어놓고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도록 문은 열어놓고 그걸 이 사람들이 말도 참 개방방역이라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고생한 사람들은 우리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제가 대구 출신 아닙니까? 대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구가 대구 인근 경북에 그게 지금 수도권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염원을 차단 못한 거 그 다음에 마스크 이거 하나 초반에 제대로 정책 못 편 거 그거 두 개는 정말 선거 끝나고 나면 이거는 정말 잘못을 정말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요. 이 경제라는 게 이게 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금융위기는 경제 안에서 원인이 발생한 겁니다. 97년은 동남아에서 외환위기가 우리한테 옮겨 붙었는데 우리가 그때 기업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금융기관도 약해가지고 체질이 약하니까 그냥 그 병을 옮겨가지고 우리가 IMF 위기를 겪었고요. 2008년에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가 몰락하고 미국이 금융위기 난 게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뭐 거기 재채기만 해도 우리가 감기 걸릴 정도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또 그래요. 근데 그때는 경제 안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대공황, 위기 이런 거는 원인이 경제 바깥에 있는 겁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 비슷한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경제가 회복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이 사태를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빨리 끝내야 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그게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지 거기에는 지금 등한시 하면서 그동안 그게 제일 중요한 경제정책인데 그걸 등한시하면서 지금 돈만 선거 앞두고 이렇게 풀면서 트럼프도 풀었다 이러는데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가 결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정권이 트럼프 미국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트럼프 돈 푸니까 2,600조 원을 푸니까 갑자기 그거는 트럼프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트럼프 지금 돈 푼 게 그게 잘하고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절대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우리도 지금 100조 원 또 다른 100조 원 이렇게 이제 돈을 확보하자라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우리 당에서 주장을 하는 돈을 확보를 해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쓸 때는 우리는 미래통합당은 역시 내 세금
또 우리의 빚을 미래통합당은 쓰는 게 역시 다르다. 역시 어려운 사람 잘 골라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돈을 알뜰하게 쓰는구나. 이게 저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우리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을 좀 확인을 하셔서 이번에 많이 좀 지지되시면 이번에는 26표가 아니라 26,000표로 압승하시길 바랍니다.